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동원그룹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고 부분은 살짝 보고서 이제 자소서 분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꽃보다 취업 블로그에 제가 글로 잘 정리해놨으니까 그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잘 쓴 자소서 교육 교수를 보고 싶으시면 상담을 찾아오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제발 저한테 큰 힘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공고 보도록 시작할게요. 취업 일을 하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게 뭐냐면 동원그룹이 매번 굉장히 많은 직무를 채용을 해요. 이번에도 경영 안에 굉장히 많은 직무가 있죠. 재경, 기획, 경영전, 리스크 관리, 해양, 구매, 마케팅, 연구, 온라인, 국내 영어, 해외 영어, 물류, 생산, 안전 등 다양한 직무로 진행이 됩니다. 지원 기한은 이제 10월 16일 14시까지예요. 자소서는 5가지 항목인데 각각의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첫 번째 항목은 나의 인생 가치관에 대해 성장 과정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하는 항목인데요. 600자예요. 자,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던 사건, 인물 같은 게 이제 성장 과정이거든요. 성장 과정 항목 자체가 자신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을 풀어내는 것이므로 성장 과정 항목을 작성하면 돼요. 성장 과정의 소재는 20대 이후 이야기도 괜찮고 20대 이전 이야기도 괜찮아요. 둘 중에 뭐가 맞냐 틀리냐 하는 사람들은 취업 전문가인 척하는 거짓말쟁이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되고요. 어떤 걸 쓰던 간에 잘 쓰면 돼요. 그리고 성장 과정 항목에 어폐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졸업하고 업무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 나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라고 하기에 조금 감이 안 맞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어릴 때 얘기했으면 너무 팬시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알맞은 소재를 선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과정이라는 워딩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 경험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기술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자소서의 스토리텔링 항목은 여러 경험을 나열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취향 담당자가 돼보세요. 읽기 정말 싫고 읽히지도 않고 읽을 이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를 딥하게 풀어내는 게 맞고요. 자, 관련된 경험을 선정한 후에 결국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겠죠.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두 가지씩 상황 제시를 분명하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돼요.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글 전체가 흐리멍텅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 영화, 웹툰을 보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주인공이 이거하고 저거하고 요거하면은 읽고 싶겠어요? 문제점이 명확해야 흡입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문제를 겪으면서 얻게 된 역량을 구체적으로 풀어내야 돼요. 특히 해당 과정에서 본인이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 꽃보다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완성시킨 마스터 자소에서 성장 과정 항목을 넣으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원 직무를 희망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항목인데요. 600자예요. 자, 일반적으로 지원 동기는 왜 해당 기업인지, 왜 해당 직무인지를 나누어 기술해야 되는데 근본 항목은 기업 지원 동기가 아닌 직무 지원 동기를 위주로 작성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직무 지원 동기만 적을 거야라고 생각하실 거 없고 전체 항목의 어떤 배치와 글자 수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 동원 그룹의 자소서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직무 지원 동기를 위주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먼저 전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관심도가 전문성으로 향상되어 가게끔 하는 방향의 직무 중심의 이제 입사업 포부랑 같이 연결을 시키면 정말 좋은 구성이 되는데요. 직무 관련 관심도가 전문성으로 이어지며 단계적인 직무 중심의 커리어 플랜을 기술하는 게 이제 입사업 포부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직무 관련 지원 동기는 입사업 포부랑 연결이 됐어요. 내가 직무 관련해서 이런 관심도를 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런 관심도를 가지고 이런 후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동기가 되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항목 구성과 글자 수를 고렸을 때는 직무 관련 관심도를 입사 후보로 이어가게끔 적는 게 효과적입니다. 저희 꽃보다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 관심도를 저희가 썼던 직무 지원 동기 부분을 이제 활용해서 작성한 다음에 마트 자소에 있는 입사 후보를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항목. 지원 직무에서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강점을 800자 이내로 서술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지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1차적으로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성이 있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캐릭터적인 역량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주고 사람을 채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채용하는 입장에서 단연코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험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적인 역량 이렇게 각각의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스토리텔링 하면 되는데요. 자, 전문성 관련 부분은 인턴 등 직무 수행 경험, 관련 프로젝트 경험, 대학도 등을 컴팩트하게 기술하면서 해당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직무 관련 전문성과 인사이트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풀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캐릭터적인 역량의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추진력 등의 역량을 스토리텔링과 함께 풀어내면 되겠죠. 저희 꽃보다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통해서 이제 경력기술서를 굉장히 완성도 높게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직무 관련 전문성 부분을 풀어내고 소재 부분을 구분해서 짧은 스토리텔링을 풀어내거나 혹은 저희 협상연구의 협상력을 강화하였다는 방향으로 해당 경험을 기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항목. 지원회사 또는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국내외 최근 이슈, 트렌드, 사회 현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 뒤에 담당자라고 가정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항목인데, 자, 여러분들 동원그룹이 이제 식품업계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식품업계나 또는 본인 지원 직무와 연관되는 이슈를 한 가지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순서는 선정 다음에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슈가 왜 중요한지, 내가 이걸 왜 선정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분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전개시키면서 이제 내가 이제 해당 직무 관련된 담당자라는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견해를 서술하면서 본인의 업계 혹은 직무에 대한 인사이트를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지원회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서 어떠한 성장 비전을 가질 수 있는지 또는 새롭게 진출해야 할 사업 분야가 있다면 어떠한 분야인지에 대한 지원자의 의견을 서술하는 항목인데 600자예요. 자, 해당 업계의 트렌드와 방향성을 분석한 다음에 향후 전개될 흐름과 앞으로 핫해질 사업 분야들이 있겠죠. 식품업계도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이제 뭐 우리의 어떤 소비 형태의 변화나 뭐 트렌드 변화를 통해서 생활 형태의 변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식품 소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연관되어서 핫해질 사업 분야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이 워딩이 굉장히 좋은데 그에 대한 선제적 대응까지 연결시켜서 도움그룹이 해당 부분을 선제적 대응으로 어떤 포션을 선점하자는 방향으로 연결시켜서 작성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도움그룹 자소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쓴 자소서 경력기술서를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취업 상담 찾아오시면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향후 방향성 설정, 전략 설정, 그리고 내 자소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어떤 기업을 타겟팅하고 해야 되는지,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취업 상담을 찾아오시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릴 거고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면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